자, 가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을 8월. 자, 가을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을 8월은. 아마 이런 태조태왕 때 이런 일이 있었나? 저도 보면서 의아했거든요. 자, 가을 8월 왕이, 여기서 왕은 계속해서 태조태왕이에요. 장군을 보내요. 자, 엄습할 습이에요. 한 나라를 엄습한 거예요. 근데 어디냐? 요동, 서쪽 안평, 현을 엄습한 거예요. 가을 8월 왕이 장군을 보내요. 한나라 요동 서안평 현을 엄습하여. 대방이죠. 대방령을 죽이고, 노락질할 약자죠. 노락질에서 얻은 것이 낭낭태수의 처와 자식들이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나온 게 없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럼 뭐냐면, 여기서 추측하건대, 태조태왕 때, 그, 요동의 서안평까지 일단 갔고, 그 근처에 있는 대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낭낭, 그 옆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낭낭과 대방을 완전 다시 획득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자직역 전문 자칭 역사시민운동가 역사프리즘 3능경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태조태왕 94년도 146년 4월과 8월에 얘기를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94년 146년입니다. 태조태왕이 7살에 올라서 94년이면 벌써 100살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왕보다 더 오랫동안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94년 가을 7월에 수성은 지금 태조태왕의 동생이에요. 수성이 외산 아래라는 곳에 사냥하러 갔습니다. 수성이 사냥하러 외산 아래에 이르러. 자, 그래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지금 일컬을 이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외산 아래에 이르러 좌우, 지금 좌우 대신을 말하는 거죠. 좌우 대신이 왈. 지금 태왕은 늙어서 죽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뭔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였죠. 그래서 나 오자인데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고 나라고도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도 이거 잘못 썼네요. 곧인데 곧 장차 점을 보잖아요. 저무는구나. 어찌 지금 기댈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지 아니하냐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나이도 곧 장차 저무는데 어찌 아니 기대하느냐. 근본을 생각하여. 자, 여기서 생각할 유와 그다음에 원할원을 또 근본이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본을 생각하여 좌우 대신이 나를 꾀하여.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수성을 말하는 거야. 나를 꾀하여. 자, 좌우 대신이 대개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만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세만다는 표현을 약간 꾀하다, 계획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따가 뭐 가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삼국사기 9권 15 고구려본기 3권에 가서 이 94년 4월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 해석과 같이 가서 한번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공경하고 명을 쫓았으니 위시 이때에
한 사람이 홀로 나아갈진 나아가서 왈. 왕자를 향하여 있는데 상스러운 말이 아니니. 요 말은 뭐냐면 왕자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생각들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니 좌우 대신이 직접 간하는 게 등이 아니다. 대개 왈 공경하고 명을 쫓는 자들이니. 저 오를까가 가이예요. 가이 이를 위 이르러. 여기서 지금 가늠할 음자라고 해석한 것보다 그냥 뭐 가늠이나 또차 또 아첨하니 나오자 내가 바라는 직언은 고들찌개 말씀은 바라는 직언은 안일미 지혜가 아니고 높을승 높을존 높은 뜻 같이 어떤 것이니. 그랬더니 수성이 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아들이 저거 잘못 썼네요. 존이라고 잘못 썼네요. 아들이 있으니 곱게 말하여. 능이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능이. 아들은 능이 곱게 말하여 약으로 돌이라고 하고. 지금 이 양약자랑 돌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찌 의심하느냐. 그 사람이 있어 대답하여 왈. 이제금 지금 대왕의 어짐이 안과 밖, 내외죠. 뇌에 다른 마음은 없고 비록 그러니까 없을무 다르리 마음심. 아들이 비록 공은 있으나. 자, 아들이 비록 공은 있으나.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벌써 100세면은 뭐 아들도 뭐 한 70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7, 80세? 그렇죠. 이건 뭐 되게 나이가 되게 많다라고 봐야죠. 근데 또 태왕의 동생 좀 수성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대신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느릴 솔. 자, 무리를 거느리고 아래에 가는과 아첨의 사람들로 발금 앞에, 그러니까 왕 앞에죠. 임금 앞에 꾀하여 패하고. 자, 꾀모자에 패할 패. 그러니까 지금 명상은 임금 앞에 꾀하여 패하고. 2차 어찌 다른 것으로. 자, 지금 장수장자가 장차. 단누로. 단누가 혹시 그 왕자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단누로 맺어 마늘 골라서 무거움에 넘어지거나 끌리느리라.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요 표현은. 그래도 이따가 한번 보면 해석한 거 보면 저의 직역과 그 해석을 보면 또 알겠죠. 비록 다시 어리석으로 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 지혜가 그 옳지 아니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가 혹시 옳지 아니하냐. 자, 같을 약자. 만약
왕자가, 이게 지금 그 한자 바로 보면 그 아들 자자 옆에 그게 고칠게인데 옛날에 이렇게 썼나 봐요. 왕자가 계획을 고치고 바꿔서 자, 생각하여, 그러니까 고치고 생각할 여자 있죠. 생각하여 바꿔서. 자, 지금 저는 이 효자하고 순자를 맞자식으로, 그러니까 효가 맞자식으로 일 앞에서 이어받아야 하나, 순자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삼국사의 고구려 본기 3에서는 약간 좀 틀린 해석을 아마 저랑은 좀 틀리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즉 태왕은 자 기풀심, 왕자의 선을 깊이 알아. 그러니까 왕자의 마음인 거죠. 마음을 깊이 알아. 반드시 가장 사양하는 마음으로 있으니,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아버지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양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불연즉, 그런즉 재앙화, 화가 아닌, 그다음에 장수장, 장차 미칠급, 미쳤느니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저의 이런 글자 하나하나의 해석이랑 조금 더 완화된 해석으로 아마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해석을 해놨겠죠.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수성이 기쁘지 아니하여, 수성이 안입을 기쁘지 아니하여 좌우 대신이 그 직접적인 것에 샘을 내니, 그러니까 샘, 어리석은 샘이잖아요, 여기. 아니면 샘열투, 샘을 내니, 자, 저게, 그 다음에 참소할 참. 참소하여 수성에게 왕자는 이 태왕의, 수성에게 왕자의 태왕은 연으로 길어. 그러니까 늙을 노자를 지금 길게 표현했어요. 길장자도 있을 텐데, 그냥, 연으로 길어. 늙어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 두려울 꼭 나라국자. 나라에 두려워. 그 다음에 저게 복조잖아요, 복조. 그렇죠? 근데 복조를 임금의 자리. 두려워 임금의 자리를 위태할 수 있어. 바라는 것은. 그러면 되죠? 지금, 이 복조를 임금의 자리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뒤에 이제 그림도를 보면은, 디우자의 그림도 있잖아요. 이걸 저는 계획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라에 두려워 임금의 자리 위태할 수 있어. 바라는 것은, 후에, 뒤에 계획이니, 2차 사람인 망령될 망,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망령된, 이와 같은 계획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망령될 망, 맞죠? 망령될 망. 그러니까 사람이 이와 같은 망령된 말로 나왔잖아요. 나나 우리의 무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누설. 그러니까 누설이라는 거는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이죠. 누설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태조태양은 어차피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 부분이 있었고, 써이 되는 것이다. 써이. 그다음에 이룰치, 근심환, 어조서야.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작당하고 있는 이것이 근심이로구나 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네, 수성이 지금 그 좌우 대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입을 멸하여 죽이는 것이 수성을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쫓는 건 뭐냐면 수성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입을 멸하여 죽이는 것이 수성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신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삼국사기 자, 쭉 내려서 고구려 본기 세 번째 자, 태조태왕 보면은 자, 94년도 146년 어떤 일이 써져 있나 한번 쭉 볼게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7월 가을 7월 수성의 외산 아래에 타장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대왕이 늙었으나 죽지 않고 내 나이도 장차 저물며 가니 기다릴 수 없다. 생각컨대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책략을 세워주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삼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한 사람이 홀로 나와 말하기를 조금 전에 왕자께서 상서롭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바른 충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두 말하기를 삼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가히 간사하고 아첨한다는 말을 일컬은 말입니다. 저는 바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존귀한 뜻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수성이 말하기를 그대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면 약과 돌침이 될 텐데 어찌 의심함 있겠느냐 라고 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대왕이 어질고 안팎의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당신이 비록 공적이 있다고 하지만 휘하에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거느리고 어진 임금을 폐하려고 꾀한다면 이것이 어찌 한 가닥 실로 만균의 무게를 매달아 거꾸로 끌려고 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비록 네 이렇게 좀 해석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한 그 효와 수는 다르게 해석했죠. 네 보시면 지금 보면 효성과 순종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고 좀 저랑 약간 틀리죠. 제가 빨리 읽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게 글이 길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맞자식으로 저는 해석한 게 바꿔서 맞자식으로 이어받아야 하나 일 앞에 이어받아야 하나라고 했는데 다르게 해석을 했던 부분이 좀 강하게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쭉 한번 같이 뒤에서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 저의 해석과 직역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해석이 좀 틀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수석이 말할 기분 나빴다고 하면서 뒤에 보면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위태로워 즉과 염려하노라 하면서 뭐 도모하는 것인데 이 같은 망언. 근데 지금 저는 임금의 자리, 복자를 임금의 자리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는 뒤에 있고자 도모하는 것인데 라고 지금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많이 해석 차이가 좀 틀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차이는 달라지는 거니까 꼭 한 번쯤은 직역을 해보신 뒤에 해석본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해석본을 보시면 아주 나쁜 버릇이 생깁니다. 해석을 안 하려고 하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볼게요. 자, 가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을 8월. 자, 가을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을 8월은. 아마 이런 태조태왕 때 이런 일이 있었나? 저도 보면서 의아했거든요. 자, 가을 8월 왕이 여기서 왕은 계속해서 태조태왕이에요. 장군을 보내요. 자, 엄습할 습이에요. 한나라를 엄습한 거예요. 근데 어디냐? 요동 서쪽 안평 현을 엄습한 거예요. 가을 8월 왕이 장군을 보내어 한나라 요동 서안평 현을 엄습하여 대방이죠. 대방령을 죽이고 노락질할 약자죠. 노락질에서 얻은 것이 낭랑태수의 처와 자식들이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나온 게 없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럼 뭐냐면 여기서 추측하건대 태초태왕 때 그 요동의 서한평까지 일단 갔고 그 근처에 있는 대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낙랑 그 옆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낙랑과 대방을 완전 다시 획득한 거예요. 굉장히 큰일을 한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 터져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보면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한해 요동군 서한평을 습격하여 대방현영을 죽이고 낭만태수 처자를 잡아왔다.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큰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한한테 뭐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근데도 또 한한테 우리가 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공부를 들였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겨울 10월 우보 고복장이 왕께 말하여 왈 수성이 장차 판단하여 먼저 청하면 배는 것이 벨주 어떠하냐 라고 했더니 왕이 왈 나오자 나는 이미 늙었느니라 어조사로 해서 늙었느니라 수성이 나라에 공도 있으니 나는 장차 여기서 지금 봉선선 자리 위 자리를 물려주려니 여기서 지금 봉선선을 저는 물려주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도 있는데 물려주다라는 뜻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려주려니 아들은 번거로울 뻔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생각함이 없음이 그랬더니 고복장이 왈 봉선선은 되게 그냥 보면 뭐 신선 뭐 봉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내려서 찾아보면은 물려주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수성이라는 이 사람이 참고 어질지 아니하지만 금일 대왕께서 물려받아 줄수 즉 명일에 자손을 해하여 대왕께서 둔하여 은혜 베푸는 것을 알고 형제가 어짐이 없으니 수성이 어짐이 없다는 거죠. 어짐이 없으니 알지 못하는 근심이 있으니 뭐 남으니 자손에게 허물을 없게 하여야 원대로 자 여기서 지금 없게 하여야 원할원 원대로 대왕께서 지금 열자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뒤로 보면은 어떻게 찾아보면은 곰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왕께서 곰곰이 자 셈할셈 셈하셔야 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자 해석을 더올열 해자 해석을 곰곰이라고 해석했고 자 12월 왕이 수성에게 이르러 왈
나는 이미 늙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를권이죠. 아니면 게으를권을 이제 쇠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나는 이미 늙었고, 쇠하였으니, 만기, 그러니까 많은 깃틀에 쇠하여 하늘의 책력, 역수죠, 역수. 그러니까 역수가 너의 몸에 이제 있으니 라고 여기까지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저의 해석편과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 그 해석본이 조금 저랑은 너무 많이 틀린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자, 고복장이 수성을 축초한 것이 진원이다. 우보 고복장이 왕에게 이르기를 수성이 장차 반란을 일으키니 하니 척관대 먼저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하였고, 왕이 말하기를 나는 일미 늙었다. 자, 수성이 사람됨을 잔인하고 어질지 못하여 오늘 대왕의 선의를 받으면 내일 대왕의 자손을 해칠 것이다. 대왕께서는 단지 어질지 못한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알고 무고한 자손에게 환난이 미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대왕께서 이를 깊이 헤아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를권을 저는 쇠할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뭐 저의 표현이었고, 뭐 곰곰이도 뭐 저의 표현이고, 어쨌든 뭐 뜻은 비슷한데 저의 표현과 직역 표현과 이 삼국사기의 이 해석본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죠. 자, 태조태왕에게 12월 달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제 마지막 태조태왕과 수성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알겠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 감사드립니다.